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배민우입니다. 저는 DB 할텍이라는 회사에 가장 입사하고 싶고, 저는 그 회사에서 양산개발이라는 직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점도 챙기지 못했고, 제가 면접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전처럼 면접을 경험하고, 또 제리 멘토님이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에서 인사 담당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삼성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을 간접으로나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민우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과연 이분에게 뭘 물어봐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기소개서 안에도 그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막 여러 가지가 혼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심란했던 케이스죠.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공정 양산개발 직무 지원자 배민우입니다. 저의 소개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입니다. 저는 매일 반도체 산업 관련 뉴스를 읽어왔으며 반도체 공정에 관심이 많아서 두 번의 반도체 공정 실습과 온라인 반도체 교육을 이수하고 최근에 반도체 공정 실습을 추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업무 자동화는 불가피하다고 느껴졌고, 현재도 이미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작품 팀 프로젝트에서 모듈 제어 프로그래밍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반도체 공정과 프로그래밍 전문성을 쌓고 이 둘을 접목하여 기업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는데요. 네. 그 매일 뉴스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읽으셨어요? 오늘은 반도체 칩4 동맹에 관한 뉴스를 읽고 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라는 반도체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으로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고객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설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산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칩4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미국의 칩4 동맹에 가입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에 붙어야 하는지,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중국을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 반도체를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그 어떤 실습을 통해서 네. 그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그 라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두 번째로 반도체 공정을 실습했던 인하대학교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팹은 클린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클린룸이 이제 되게 오염물질이 극도로 적은 클린룸도 있고 오염물질이 조금은 허용되는 클린룸도 있었는데, 그 클린룸에 대한 설명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눈썹이나 머리카락 또는 그런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증발하면서 이 미세한 밀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 그게 반도체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패터닝이라는 과정에서도 그 오염물질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 수율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실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산 라인에 안 들어가면 괜찮나요? 사람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좋은 수율을 오염물질이 반도체 공정에 방해되는 경우의 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웨이퍼 수율이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웨이퍼가 다 문제없이 나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비마다 편차가 있고 그 장비에 따라서 먼지나 또는 작은 미립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네, 그런 어떤 사람이 내는 파티클들이 네, 클린룸 안에 파티클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 전체적인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사람이 내는 비율이? 사람이 내는 비율은 클린룸에서 오염물질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내는 오염물질의 비율은 75%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클린룸에서 파티클을 내는 원인이 100이었을 때 네. 75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나머지 25는요? 장비마다 편차가 발생해서 이제 장비 그런 편차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오차나 그런 곳에서 생기는 먼지나 아니면은 작은 파티클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직무가 지금 양산 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만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반도체 연구 R&D 센터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해서 공정도 설계를 해서 반도체 공정을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계한 반도체 공정으로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싶으면은 그때 양산팀으로 넘겨서 양산 개발팀은 회로된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 공정을 바꿔보고 그런 양산 기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정을 바꿔보고 시도를 해야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산 개발이잖아요. 네, 그럼 양산 개발할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어떤 조건들을 바꾸면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지나요? 조건들을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회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혹시 있어도. 개발에서 양산으로 넘어갈 때 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상관없다고요? 왜 동부 하이텍에서 일하고 싶냐고. 장비가 멈춰도 스스로 진단해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약점이 뭘까요?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